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DJ 임재한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청취자님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종 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초대 손님의 전공 분야 인생관과 삶,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만남은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강대도 총본원 김원묵 종무원장과 만남입니다. 김원묵 종무원장은 금강대도에 출가하여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도인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김호중이 부르는 천상죄를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상에서 다시 만나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어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해도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며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천상에서 다시 만나며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네, 김호중의 천상죄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 김원묵 금강대도 종무원장을 개묘년 첫 번째 손님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무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임재안의 세종납시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금강대도 총무원 종무원장 추담 김원묵입니다. 개묘년 세종납시회 첫 번째 손님이라고 하셨는데 참 영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종무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임재안의 세종납시유 개묘년 첫 번째 손님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청자님들께 또 소원 성취 인사도 고맙습니다. 첫 곡으로 그 김호중의 천상죄를 들으셨는데요. 김호중의 가창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울림도 크고 아주 호소력도 참 대단하네요. 참고로 저희 아내도 예. 김호중 팬이랍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예.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예. 미스터 트롯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김호중인데요. 종무원장님, 저는 감기 몸살로 며칠 동안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걸렸구나 자신만만했었더니 다행히 검사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었거든요. 종무원장님은 어때? 코로나에? 저는 2번씩이나 걸렸답니다. 와, 2번. 예. 7개월 전에 한 번 걸렸고 네. 또 한 달 전에 한 번 걸렸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죠? 예, 예. 예, 오늘 제 길을 좀 담뿍 받아가서 코로나 완전 퇴치하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종무 원장님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옥천군 청산면 예, 의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중학교까지는 고향 청산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는 충주에서, 대학교는 청주에서 다녔습니다. 좀 여러 군데로 여러 지역을 다녔죠. 예, 왔다 갔다 하셨네. 예, 예, 예. 예,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청산 읍내에서 네. 다녔어요. 네, 근데 한 10리가 좀 넘어요. 예, 근데 등교할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새벽밥을 해주신 덕분에 네. 학교를 가면은 등교생 중에 10번째 안에 꼭 들었어요. 와, 예. 그래서 어머님 덕분으로 예, 우리 형제도 6남매인데 6남매 모두가 네. 고등학교까지 개근상을 다 받았어요. 와. 예. 기네스 북감인데. 예,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도 항상 그립습니다. 네. 종무원장님 본인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자기 소개는 짧게 하고 어머니 어떤 학창 시절의 노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 출신이고 또 어머니가 새벽밥 정성으로 6남매가 모두 개근상을 받은 것은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대단한 어머니의 희생 정신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삶이 오직 자식 걱정, 사랑인 것 같습니다. 참 네. 위대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예, 위대합니다. 종무원장님, 종무원장님, 또 연구소에서 분과 위원장도 맡고 이렇게 계시는데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세종시로 온 지도 벌써 한 3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었으니까. 예, 오래됐네요. 예, 그리고 지역을 또 굉장히 사랑하게 됐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에 대한 기록도 또 우리 금강대도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서라든지 또는 사진 기록이라든지 각종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종무 원장님도 35년 전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요. 네. 또 나중에 알고 보니 금강대도 이렇게 도인들이었습니다. 금강대도는 제가 또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종무 원장님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청곡이 있죠? 예, 저는 어려서부터 네. 남진 형님의 님과 함께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 님과 함께 신청 이유는? 예, 노랫말처럼 살고 싶어요.
그 참 좋잖아요. 저 푸른 천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예.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 오, 노래가 참 예. 너무 좋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혼초는 또 너무 바쁜 일이 많이 겹쳐서 네, 신혼이라는 생활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오늘 세종 FM 방송에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싶네요. 아, 이거 이 방송을 듣고 사모님께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바쁘셔서 또 신혼생활 그냥 갖고 또 사모님께 또 사랑한다는 말도 하시고 또 오늘 집에 가면은 만난 거 많이 이렇게 드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남진의 님과 함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네, 남진의 님과 함께를 들으셨는데요. 와,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손짓 춤도 이렇게 춰보았습니다. 예, 금강대도는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금강대도는 어떤 종교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금강대도는 1874년 네, 이토암 대성 사부님과 서자암 대성 사모님에 의하여 창도된 도덕 종교이면서 생활 종교입니다. 네, 또 민족 종교이기도 하죠. 예, 네. 예. 그 유도의 오륜과 불도의 그 자비심과 또 네. 선도의 그 청정을 삼합 진리로 하며 의성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충성과 네. 부모님께 효도와 또 스승님께 성경 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가화와 청결을 실천하여 네, 도덕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중생을 구제하여서 네.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 삼재가 합일돼서 우주 가와의 도덕계와 사상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금강대도 신앙 대상은 대도덕 성사 권곤 부모라고 통칭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불교, 유교와 비슷한 종교로 이해가 되는데요. 대도덕 성사 건곤 부모님을 신앙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또 부모에 효도하며 스승에게 성경하는 그 종교
단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 그것도 되지요. 예. 그럼 불교처럼 또 뭐 육식은 하지 않죠? 예, 이제 금강대도 도인들은 그 자비심 때문에 예. 예,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종무 원장님과 향토사 연구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외지에 나갔을 때 식사시킬 때는 아주 까다로워가지고 못 드시니까 예, 그런 좀 그런 고초도 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종무 원장님 그 금강대도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있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그 금강대도 입문하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에 네, 그 서클이 이 흥사단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이념 서클이 있어요. 네, 거기 공부를 참 많이 하는 서클인데 그때 그 서양 철학을 많이 몰두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거기서 종교 체험을 했고. 좀 특별하게 했는데 네, 그때에 이제 종교가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선택하게 됐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부모님이 이 금강대도를 신앙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종교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교이구나 그래서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종교는 또 철학적인데 그 철학하고 또 우리 그 종무 원장님 그 생각하고 많이 맞아 떨어졌겠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다니셨던 종교를 선택하시고 부모님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들도 다 금강대도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그 민족 종교이고 그 교리가 너무 이렇게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뭐 너무 기본적인 사상이 잘 깔려 있어서 아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종 원장님, 네. 그 일제 예. 강점기에는 그 일본 사람들한테 많은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그 일제 강점기 시대는 금강대도뿐만 아니고 네, 뭐 우리나라 전체가 다 탄압받았던 그 시기인데 특히 이제 금강대도라고 하는 종교는 유독 더 탄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당시 한 67개 종단 조선 총독부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중에 세 번째로 컸던 종교예요. 이게 예. 충청 경기에서는 굉장했던 종교죠. 네, 네. 예. 그래서 유독 탄압을 해방 전까지 아주 끈질기게 탄압을 받았고 네, 그 뭐 다 일일이 열거를 하면 너무 많고 해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추려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1921년에 이게 3.1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 다음이죠. 네, 그 당시는 강제로 그 임시정부의 군자금 조달했다고 네, 그 도주님 이하 간부들을 또 청주 그 감옥에다가 한 40여일 이상 네, 그 옥고 생활을 또 치르게 했고 네, 또 1934년에는 대전 도청학 강연회에서 시국 강연회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밀고가 돼 갖고 어, 그 당시에 그 기사에 보면은 한 1000여 명이 예. 대전 도청학 강연회에서 그 시가 행진을 벌였다 했는데 일본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 제2의 3.1 운동이 일어난 줄 알고 와. 굉장히 그 네. 비상 사태였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고통받은 거는 이제 1941년. 네, 41년. 네. 음. 그날이 이제 음력으로 10월 19일이에요. 네, 그날이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주만 습격하는 거 있죠. 예, 그 예. 일본이. 예, 예. 그날 동시에 새벽에 예. 금강대도를 아주 그 습격했구나. 기습 습격. 예. 기습으로 초토화시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간부 도주님의 간부 한 53명을 투옥이 이 됐고. 주변으로 사방 분산해서 감옥에 가두고 예. 탄압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순교하신 분들이 10여 명이 넘게 또 발생을 하고 예. 그래서 그 금강대도 건물은 김갑순이가 모두 다 뜯어갔어요. 예. 일본 이제 총독부 앞세워갖고 다 뜯어가서 유선 만년장 호텔 등등 뭐 하여튼 이 주춧돌까지 다 뽑아갔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저기한 거는 그 당시 당군 성전을 모시고 있었는데 네. 국조 당군을 모시고 있었는데 요 김갑순이가 요거를 뜯어다가 그 유성 호텔 만년장 후원에다가 네. 요거를 다시 재건을 하고서는
역대 조선 총독들의 사진을 안치하고 강제 참배를 시키더니 아주 참 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이 현재 음. 그 1974년 용인 민속촌 할 때에 네. 용인에서 유성호텔에서 이 건물을 사가요. 예. 사가서 용인의 그 민속촌에 금년사라고 하는 절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아유. 현재 그 10월 19일 날은 그 의성탑을 만들고서 매년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본 그 총독부 순사들이 무지막지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50명이 또 옥에 갇히고 예. 10여 명이 순교했으면 굉장한 사건이지만 또 식민지 시대라 꼼짝없이 당한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라가 예. 강건하고 부강하고 또 잘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용인 민속촌에 가면은 금강대도에서 헐어서 지은 그 금년사 건축물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사람들과 그 김갑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된 것이니까 혹시 그 건물 돌려받을 수 없나요? 지금 뭐 요거는 민속촌의 사안 건물이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돌려받을 건 없고 그냥 뭐 다방면으로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건물들이 그 제자리로 오기를 제 개인적인 희망을 해봅니다. 종 원장님, 그 건물들이 네.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은 세종시 문화재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최고 문화재였을 거예요. 예, 혹시 그 문화재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도? 이제 건축물은 뭐 일본 아이들이 다 뜯어갔기 때문에 네. 건축물로서는 문화재거리가 없고 대신에 이제 그 2016년에 네, 문화재청에서 그 근대문화유산 유물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약 한 80여 점이 이 문화재청에 지금 등록돼 있고 네, 그 중에 5가지를 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당시에 뭐 문화청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뭐 세종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종 원장님한테 일제 그 강점기 일본 사람들의 그 만행을 듣고 있는데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노래 한 곡을 듣고 기분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신청하실 노래가 있죠? 네, 우리 그 도인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인데요. 예. 그 고향의 봄입니다. 고향의 봄. 네. 왜 고향의 봄을 그 도인들한테 네. 들려드리고 싶은 건지요? 지난 그 6월에 네. 우리 그 3대 연화도주이신 덕성 사모님께서 열반을 하셨어요. 네, 네. 그 고향의 봄 노래는 우리 그 덕성 사모님께서 평소에 네. 제자들과 즐겨 부르시던 노래이기에 아마 도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자들은 그 덕성 사모님의 복제를 하면서 제자의 도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듣고 싶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저도 살아생전의 모습을 몇 번 뵀었는데 너무 인자하시고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그리고 장례식에 갔었는데 장례 행사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을 보았거든요. 네네. 그 문상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금세기에 이런 그 웅장한 그 장례식은 아마 이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고 또 제가 본 그 장례식 광경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예. 아마 금강대도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장례 그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생전에 그 덕성 사모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고향의 봄을 감상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네, 종 원장님 그 오연준 어린이가 부른 네. 고향의 봄을 이렇게 감상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 어린이가 이렇게 부른 노래를 지금 들으면서 와 이게 천상의 목소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 초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이제 금강대도 도인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그 대성 그 사모님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종 원장님 그 네. 금강대도에 또 아까짓기 작전이라고 또 유명한 그 작전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좀 보시죠. 생소한 작전이죠. 예. 이게 종교 탄압으로 무슨 작전까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이 아까짓기는 아까 그 탄압의 그 신사사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탄압 작전이 바로 아까짓기 작전이에요. 네. 그 아까짓기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그 부산서 서울까지 가는 최고 빠른 열차랍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KT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금강대도를 탄압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또 그 신자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날까니 그렇지. 속전속결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아주 말살하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 일제 강점기에는 그 또 흥기도덕가와 괴화무라는 그 춤을 창작해서 도인들한테 힘내라고 네. 그 뭐 덕성 도송 사부님 아, 이세 도주님. 예, 이세 도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거기 흥기도덕가 네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 흥기도덕가는 그 일제 외정 시대 때에 네, 금강대도가 이제 신사사변처럼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네, 제자들에게 그 용기와 힘을 주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이제는 못 만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 흥기도덕가 딱 제목인데 네. 장장 20페이지예요. 이게 와. 단일 곡으로는 예. 세계에서 최고 길다고 그럽니다. 20페이지니까. 예. 그 중에 이제 그 한 페이지 반 정도가 그 개화무라고 하는 춤을 가르쳐 줘서 제자들한테 추게 해 주셨죠. 이렇게 추는 예, 게 예, 예. 괴화무구나. 예. 저도 그 춤을 직접 이렇게 추는 걸 보았는데 정말 그 나비가 아주 그냥 나풀나풀거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와 이렇게 연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또 그렇게 가무와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새봄이 미래의 새봄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네네. 주신 거죠. 네네. 예. 그런 또 마음을 다스리는 뜻이 있고 또 잠깐 한번 그냥 앉아서 잠깐 한번 이렇게 이거 한번 해줘 보시죠. 괜찮겠어요? 예.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봐 이렇게. 제가 또 이 가무에 심취가 돼서 네. 이 춤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요? 잠깐 한번 시범을 앉아서 보이겠습니다. 예, 원래는 잠깐 해보죠. 서서였는데 이게 선관사녀들이 추는 그런 이제 춤인데 예. 매화일지 향동개는 가지 봄빛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예. 이렇게 쓰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멋진 춤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럼 또 우리는 FM 방송국이니까 또 노래도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또 이번에 또 신청하실 노래가 있죠? 이번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선곡을 했습니다. 네. 그 SG 워너비의 살다가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우리 종 원장님 사모님을 위한 그 신청곡 SG의 워너비 나갑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참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좀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살다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오는 것 같아 보인대.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좀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우린 마지못해 웃는 거겠지. 우린 마지못해 살아가겠지. 내 곁에 있어도 내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태워도 남았다면 남김없이 태워도 돼. 후련할 때까지 나 살다가 네, SG 워너비의 살다가를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금강대도 종무원장님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예. 제가 중학교 시절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금강대도 사람들은 무지 똑똑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쪽 이렇게 시골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똑똑하시고 한문에도 박식하다고 또 글씨를 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금강대도 또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그 금강대대 우리 그 도주님들께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공부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그 해방되고 나서 네, 보니까 이 금남면 지역에 중학교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금강대도가 초토화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건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1947년이면 해방 후 2년 뒤잖아요. 예, 그때에 그 금강 고등공민학교를 설립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금남면 지역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을 못 가는 학생들이 대거 예. 배움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일을 하셨네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교육 과정을 보니까
진짜 완전한 중학교 그 교육 과정을 아주 타이트하게 가르쳤더라고요. 그 성적표를 그때 보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1952년에는 감성초등학교가 그 수해로 인해 갖고 예. 그 학교 운영을 못 했었어요. 예. 그때가 이제 그 6.25 사변 후 1952년인데 예. 그때 이제 또 그 금광초등국민학교를 또 운영을 또 한 3년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교육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육을 열어주셨고 또 아주 특이한 점은 그 종교 단체에서 학교를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종교의 그 교육은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예, 아주 예.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종교 종단에서 하면 그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예, 같은데 와, 예, 역시 대단한 그 민족 종교 예, 맞네요. 그럼 그 금남면 지역에서 최초의 그 학교 그 교육이네요. 거기 가기죠? 그 중학교 과정은 이제 금강고등학교가 처음이고 네. 이어서 이제 그 금호중학교로 이제 다 전학을 시킨 거죠. 네. 다시. 예. 아,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년 전에 네. 남녀 평등을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말이 안 됐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안 대해서 되죠. 예, 뭐,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요즘 같으면 뭐 여성 상위 시대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예, 남녀 평등을 했고 부부간에 꼭 맞절을 시켰어요. 예. 뭐 대단하고. 와, 예. 그러니까 아마 최첨단을 걷는 종교였지 뭐. 예. 아, 그 진짜 지금은 오히려 여성이 상위가 됐는데 그 당시에 남녀 평등 아주 굉장한 그 사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종무원장님을 그 있게 한 그 동기라고 할까 그런 네.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아마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금강대대 그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선생 신부로 말하고 보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대학물이라도 먹고 가면 오케이. 더 요긴하게 좀 쓰실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대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쾌히 예. 이 출가 생활을 허락해 주셨고 예. 그 출가라고 하는 거는 스님들이 그 절에 출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당시에도 아주 그 다른 부모님보다 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덧붙이면은 제가 지금까지 평생 출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묵묵하게 내조를 해준 아내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오늘 아내한테 이렇게 자랑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그 사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종무원장님 이번에는 네. 청취자가 신청한 노래 순서이거든요. 네. 예, 제가 한번 신청곡을 읽어볼게요. 네, 네. 네. 다정동에 살고 있는 최병도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물설었지만 지금은 잘 적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세종시에서 만난 분들과 계룡산 등반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세종시 옆에 아름다운 계룡산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임지안의 세종 납치를 들으면서 세종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청할 노래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입니다. 꼭 들려주세요. 네, 그럼 그 최병도님이 신청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네, 다정동에 사시는 최병도님이 신청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셨습니다. 최병도님, 세종시에서 행복하시고 멋진 인생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그 종무원장님 또 도인 생활을 하시는데 네. 또 취미 생활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그 책 보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 또는 뭐 눈이 책을 보다 보면 금방 또 피로해져요. 그래서 그런 핑계 때문에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또 눈도 이렇게 나빠지고 그러는데 제가 전번에 알은 사실인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초점이 없어 안 맞는 거야. 네. 그 다 잘못 찍었다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고 돋보기를 쓰고 보니까 초점이 다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눈이 나빠진 걸 모르고 스마트폰 초점이 안 맞은지 알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뭐 눈이 나빠진다 그랬는데 실례지만 그 연세 공개 좀 해주시죠. 아이고 연세라니요. 나이. 요새 뭐 애들이죠. 이제 뭐 네. 이제 62살 이제 한국 나이로 62살이니까 뭐. 네. 예. 아유, 나보다 3살 그래도 어리신데 네. 좀 바꾸고 싶네요. 예. 우리 또 원장님의 또 버킷리스트 꼭 하고 싶은 거 있죠? 네네네. 네. 제가 뭐 시간이 이제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산하를 다 둘러보고 싶어요. 예. 예. 뭐 62세에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는 좀 말씀이 안 되고. 아 그거는 예. 이제 일할 시간 빼고. 그렇지. 예. 주로 제가 버킷리스트를 물어보면은 여기 오신 그 초대 손님들은 주로 해외 여행을 말하는데
혹시 뭐 국내 산을 다 돌아본다는 것이 요즘 뭐 고지도를 제가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고지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물론 뭐 김종호 할아버지가 저희 뭐 그 윗대 조상이긴 합니다만, 와, 예. 예, 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 산천이 참 아름다워요. 예. 아름답고 또 곳곳마다 그 지명들이 다 사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한번 좀 둘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그 감동받은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 그 말씀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그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예.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렇게 하고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대첩, 예. 불멸의 이순신 네.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그 이순신 장군의 강인함, 또 용맹성, 또 유비묘한 정신, 정말 그 본받을 점이 그 많은 장군이죠. 아,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종무원장님의 그 삶의 지표라고 할까? 그 좌우명도 좀 한번 들려주시죠. 선생님 가르침 중에 예. 3대 보훈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백지환원, 중용지도, 지성무식, 이겁니다. 한문으로 말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뜻풀이 좀 해주시죠. 이게 말은 쉬운데요. 예.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백지환원이라는 거는 나의 그 모든 것을 우리 백지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다른 사람 말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어느 환경이나 다 적응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게 백지환원이에요. 그다음에 중용지도는 항상 도를 넘지 않는 거죠. 잘났다고 넘치거나 모자른데 또 치우치면 안 되고 항상 그 중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중용지도고, 그다음에 지성무식은 그 옳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쉼 없이 끝까지 이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천지의 그 운행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따지고 보면. 예. 그 삶의 지표로 그렇게 그 유명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도 할 것 같은데, 종원장님, 예. 나에게 세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종은 뭐 제2의 고향이죠. 두말할 것도 없고 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예. 지금 세종에서 보내고 있고요. 예. 제가 1986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그 금강대 도덕이 좋아서 이 출가 생활을 한 지가 벌써 36년째거든요. 예. 세종시는 그렇게 하고 특별자치시이면서 행복도시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이기에 그 세종 시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강대도 신앙대상을 모신 법당이 한자로 삼종대성전이에요. 예. 근데 그 삼종이 삼자를 한글로 하면은 그것도 세종이 돼요. 그래서 더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종무원장님, 그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셨나요? 예, 또 금강대도 이야기, 종무원장님의 인생의 희로애락 이런 것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말 그대로 행복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종시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명품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행복도시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로부터 세종시는 충효의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모든 시민이 도덕적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세종시가 명품 도시요 또한 행복의 그 도시로 완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즉 법이 없이도 사는 도덕 시민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종무원장님 그 말씀대로 법이 없이도 사는 도덕 시민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범죄도 없고 정말 좋은 도시, 상상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청취자 여러분, 금강대도 이야기와 김원묵 종무원장 인생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임지한의 세종 납시은은 매주 월요일 4시 98.9MHz 세종 FM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 세종 FM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진성의 보릿고개를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종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